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중 배설 돕기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실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죠? 이런 거는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 순서, 방법,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의해 가면서 앞으로 나올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설 돕기의 원칙으로는요. 중요한 게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보면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라고 나올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시도록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십시오. 왜냐?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항문을 닦을 때는요, 항상 중요해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왜냐면 항문이 제일 뒤에 있죠, 우리 몸에. 앞에는 요렇게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닦아내면. 소변 보는데 지나가죠. 그래서 뒤로 닦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상자가 있어요. 닦을 때, 항문을 닦을 때 이렇게 앞으로 닦지 말고 어떻게 닦아라.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닦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뒤로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닦으면 소변 보는데 지나가죠. 그러면 요렇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문은 항상 앞에서 뒤로입니다. 배설 상태 관찰은요. 전, 중, 후 모두 다 관찰하셔야 돼요. 배설 상태 전에는 우리 어떻게 써요? 요이나 변이의 유무를 알 수 있고 하복부가 이제 팽만 돼 있으면 소변을 봐야 되는 상태겠죠? 또한 이전 배설과의 간격이에요. 매번 이 사람 4시간마다 소변 봐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4시간 후에는 또 소변 보러 가겠죠. 그 다음에 배설의 억제 상태를 알 수 있죠. 막 참으려고 하는 모습이요. 언어적으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겠죠. 비언어적으로는요. 끙끙거린다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또는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르치고요. 얼굴 표정이 우리 똥 마려웠거나 쉬 마려우면 일그러지죠. 또한 허리를 막 들썩들썩거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는 배설 상태 전 관찰에 속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다? 보고 싶다라는 거죠. 비언어적으로. 배설 중에는요. 배설하면서 막 아파해요. 소변 보면서 아파해요. 통증 관찰하시고요. 불편함, 또 불안한 정도요. 배변의 어려움, 배뇨의 어려움을 배설 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배설 후에는요. 우리 대변의 색깔, 혼탕 여부, 그 다음에 배설 시간 얼마나 봤다는 거. 배설 후에 알 수 있죠. 끝까지 가야 되니까. 배뇨 후 잔뇨감, 잔변감 알 수 있겠고 배설량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전적으로 도와준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어떻게 도와주라 그랬어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 어디 있어야 되냐?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그때 잡아주시면 되지 낙상 예방을 위해 전적으로 계속 잡고 가시면 안 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밝아야 되고요. 물기가 없어야 돼요. 또한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응급 상황을 위해서 응급벨이 필요하죠. 만약에 대상자가 좀 불편하니까 같이 옆에 손 닿을 자리 있으면 불편하죠. 대변 보는데 맞죠? 불편하니까 요양보호사님 좀 나가 있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고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손에 응급벨 쥐어주시고 필요할 때 누르라, 다 보고 누르라 얘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대상자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 두어야 돼요.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 받침대 또한 접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토끼가 대상자예요. 여기 붕대 감은 쪽이 편마비 되었고 불편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고 갈게요. 자, 휠체어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환자의 불편한 쪽에 휠체어를 둘까요? 아니면 환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둬야 될까요? 네, 환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둔다입니다. 어떻게 둔다?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로 기울여 둔다. 이렇게 벌려준다. 만약에 불편한 쪽에 휠체어를 두시면요. 짚지를 못하겠죠.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편한 쪽에 주셔야 짚을 수 있어요. 그죠? 휠체어 잠금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잠가야 돼요. 휠체어가 멈춰 있을 때는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시고 진짜 휠체어 타면 우리 발판 있죠? 휠체어 타고 딱 발에 얹게.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발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접기입니다. 발판 지금 접혀있는 상태예요. 벌려져 놨으면. 발판을 반드시 접어야 돼요. 이게 접혀있지 않다면 이렇게 펴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올라탄다면 발 받침대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잠금장치 잠그시고요.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 정도 띄워주세요. 어느 쪽? 건강한 쪽이죠. 발 세팅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간을 내리고 환자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앉도록 도와주시고요. 건강한 쪽을 휠체어를 잡으라고 해주셔야 돼요. 불편한 쪽 휠체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쪽으로 놔주신다. 바짝 붙이거나 40에서 45도. 요 그림 눈에 찰칵하고 사진 찍어 두세요. 우리 침상 배설은 어떤 거였어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대상자를 침대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사람요?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간이변기가 필요하겠죠. 그 간이변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소리가 막 쪼르륵 쪼르륵 툭툭 나요. 그럼 어떻겠어요? 부끄럽겠죠. 그럼 간이변기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겠어요? 소리가 더 커지죠. 통통 울리고. 간이변기 아래에다가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간이변기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 간이변기를 대줄 때 차가우면 어떻겠어요? 대상자가 놀랄 수 있고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해서요. 변이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잘 못 보게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서 간이변기를 대주도록 하세요.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좋은데 엉덩이를 들 수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간이변기를 하고요. 밖에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같이 있으면 잘 안 나오죠. 맞죠? 그러면은 대상자에게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피도록 하면 됩니다. 변을 봤는데 소변이나 대변의 상태가 이상하면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어떻게 하셔라? 보고하셔라입니다. 미리 버리거나 그러는 건 안 좋고요. 놔두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고 거품이 나거나 색이 진하고 냄새가 심하다. 또는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이다. 꼭 가르쳐 주셔야겠죠. 이런 경우 냄새가 난다고 빨리 소변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두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놔두시고 보고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 또는 검붉다.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점액질은 약간 대변이 코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듯이 허옇게 나오는 거예요. 묽고. 그러면 소변, 대변 정상 상태는 무엇이냐?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왔는데 보고를 한다? 아닙니다. 소변이 볏짚색으로 나왔는데 보고를 한다? 아닙니다. 정상 빼고 비정상은 다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치우고 보고 아니에요. 치우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동변기 사용 돕기입니다. 아까는 무슨 배설 도왔죠? 침상 배설이요. 침상 배설할 때는 어떤 변기였습니까? 간이 변기였죠. 그림처럼 작은 거예요. 그냥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동 변기도 뭐예요? 변기가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원래 생긴 거는요.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동식 변기. 변기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변기는 어떤 분이 사용하시겠어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한데요.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습니다. 서는 거 가능해요. 앉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화장실까지 가긴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땐 무슨 변기요? 이동 변기예요. 서는 거 어려워요. 침상에서만 있으면요. 간이 변기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할 때 배설이 어려울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합니다. 차가운 물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요.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변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동 변기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요. 변기 채로 다 씻으면 아니죠. 이동식 변기를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항상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항상 매번 깨끗이 씻어요. 정해진 시간에 씻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즉시 매번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이동 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동식 변기의 높이는요. 침대랑 같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동식 변기를 댈 때도요. 어떻게 된다?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40에서 45도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대상자의 어떤 쪽? 대상자 여기가 불편해요. 건강한 쪽에 놔두셔야 돼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은 아니에요. 모든 게. 왜냐면 여기에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집을 수 있겠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변기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동식 변기 안에도요. 뭘 놔둬요? 물을 채워놔요? 아닙니다. 못 채워놔야 돼요. 휴지를 밑에 까시거나 음악을 틀어주어서 대변 소리가 통통퉁퉁 소변 소리가 줄줄줄 나지 않도록 해야 대상자의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저귀 사용 돕기입니다. 우리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해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어떻게 될 수 있다? 심해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몇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 실금을 보이는 대상자가 기저귀 사용을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친절하게. 네, 원하시면 기저귀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용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느냐?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어떻게? 빈번해입니다.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기저귀 회음부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돼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할 때는 옆으로 돌려 눕히셔서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간이 변기할 때도 협조 불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였습니다. 우리 문제에 침상 배설을 돕기 위해 준비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나왔죠. 첫 번째,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할 거예요. 토끼님 맞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이동식 변기 돼서 대변 보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뭐 해야 돼요? 대상자 먼저 확인하고요. 커튼을 치셔야 돼요. 커튼 열어두시면 다른 분 다 보는데 변 볼 수 없겠죠.
대상자를 확인하고 커튼을 치시는 겁니다. 커튼을 치고 대상자를 확인하지 마시고 대상자 확인 후 커튼을 치시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 수 없거나 협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놀아 누우시고 방수포를 깔아주세요. 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간이변기를 대주는 거예요. 우리 간이변기 어디에 맞게요? 항문이 중앙에 오도록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문이 중앙에 오도록 되는데 여기 소리가 너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휴지를 깔아주고 이렇게 눕힌 다음에 침상을 올려서 변보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기저귀를 갈 거예요. 대상자 확인하고 스크린도 치고 자, 기저귀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 변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말라? 겉이 보이게 이렇게 마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바깥을 이렇게 바깥면이 보이게 안 말고 깨끗한 안쪽면이 보이게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여기저기 묻겠죠? 유치도뇨관에 소변 주머니 관리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소변 주머니 관리요. 소변 주머니만 관리하시면 되지 꼽거나 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두지 마셔야 돼요. 아래로 위치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배 쪽 여기에 방광이겠죠.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항상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모인 소변이 역류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관과 불편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유치도뇨 요 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어요.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팽만감, 불편감, 통증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면 보행할 수 있나요? 있어도 보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금기사항이 아니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시고요. 이거 심하게 당겨지면 여기 꼽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광 자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치도뇨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유치도뇨관은요, 우리 요도에 관을 꼽아요. 길다란 관을 꼽으면 요 관 끝이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광에 모인 소변이 요 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방광은 여기 있고 소변, 백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도를 꼽아서 들어갔는데 여기 있으면 쏙 빠지겠죠? 여기를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러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소변 주머니 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비우냐? 소변 배출구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소변기에 소변을 받습니다.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후, 요거 꼭 중요해요. 열어놓으면 다세요. 잠근 후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아두면 됩니다. 요거 순서 다 있는데요. 잊으시는 분은 자꾸 요거를 안 잠궈요. 꼭 잠그시고 제자리에 꽂아주셔야 돼요. 배설 돕기는요. 다 해주는 거 아니다. 어떻다? 스스로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놔두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십시오. 항문이나 요도, 회음부 닦을 때 다 어떻게 닦아라? 앞에서 뒤로 닦아라 했습니다. 요로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고요. 우리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고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휠체어로 화장실 도울 때는 어떻게 하라?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고요. 잠금장치 잠그시고 발판을 올리시고 난간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하게 넣는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요,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침상에 앉혀서 잠시 지켜보신 후 옮기시면 됩니다. 침상 배설을 돕는 거는요, 어디서 하는 거다? 침상에서 하는 거다. 침대에서 하는 거다.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있었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거 뭐예요? 소변색이 볏짚색이다, 대변색이 황금색이다. 이럴 때는 보고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이동변기죠. 이동변기는 움직이는 변기처럼 생긴 거였고요. 하나 더 있었어요. 간이변기예요. 간이변기에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침상 배설을 할 때 간이변기 사용하시고요. 이동변기는요, 이동하는 거였죠. 이동변기는 이렇게 큰 거였죠. 변기처럼. 근데 간이변기는 어때요? 작은 거예요. 요 이동식 변기 위치 이런 거 중요해요. 이동식 변기를 또 놓을 때는요, 밑에 미끄럼 방지를 놓으면 더 좋겠죠. 대상자가 이동식 변기에 앉았을 때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위험하고. 그러면 이동식 변기에 다리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식 변기는 언제? 매번입니다. 사용했을 때마다 매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동식 변기는 어떤 사람?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합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는요, 어때요? 나 몇 번 실수했어. 기저귀 갈아줘? 아닙니다. 했어요.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하면 옆으로 돌려 눕히면 됩니다. 유치도뇨관에 소변 주머니 갈립니다. 유치도뇨관은 어떤 거다? 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한테 관을 끼워 놓은 거다. 맞죠? 이 사람들 걸어 다니지 못한다? 아닙니다. 걸어 다니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라?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해라. 높게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경관영양이나 수액백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높게 두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거는 중력으로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몸 속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이 해라. 위보다 높이 해라 했는데 이번은 어떻게 하래요? 낮게 하래요. 왜요? 이거는 빼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광보다 소변백이 낮게 위치해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역류하면 염증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시는 겁니다.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요? 아랫배 팽만감, 불편감, 통증, 그리고 어때요? 우리 유치도뇨관 삽입한 대상자가 자꾸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요. 그럼 요양보호사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유치도뇨관으로 소변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 유치도뇨관 요런 데가 막히거나 꼬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돌볼 경우에 간호사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예요. 바지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기저귀 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기저귀에 소변이 안 묻어나야 되는데 기저귀에 소변이 묻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에는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책에 보면은 너무 많은 내용과 그림이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거 잘 짚고 가시면 틀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